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이유정 리포터 연결이 돼 있네요. 자,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양하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국민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의 신규 가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월간 사용자가 12억 4천만 명으로 문자 전송은 물론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해 위챗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의 가입이 중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챗은 보안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번 주엔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보안 강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 홍콩 주식시장에서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의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초강력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사교육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홍색 규제가 이어지자 여러 기업이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이 공교육이 아니고 사교육 금지라는 것은 좀 좋은 의도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는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다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 젊은 층이 아이를 갖는 걸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138조 원 규모의 중국 사교육 업계는 몰락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발표 직후 뉴욕 시장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 가오투는 주가가 하루 만에 63%나 떨어지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와, 주가가 63% 진짜 휴지 조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한 중국의 그 기업에 투자한 전 세계 투자자들도 뭐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색 규제 리스크로 알리바바와 메이턴을 비롯해 뉴욕이나 홍콩에 상장된 중국 IT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플랫폼 대기업 군기잡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겁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증시는 물론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까지 폭락하자 투자자들의 탈중국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 보호를 우습게 여기는 현 중국 시장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자랑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네. 네.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에서 지난 5월에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 출시한 건 알고 계시죠?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출시했습니까? 세트 메뉴를? 네,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올 2분기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해도 6.9% 상승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맥도날드의 2분기 순매출은 5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늘었고요. 시장 전망치 56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맥도날드 측도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BTS 세트가 매장 방문과 맥너겟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BTS 세트 메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크게 인기를 끈 거죠? 네, BTS 세트 메뉴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구성해서 전 세계 맥도날드에 출시한 상품인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직접 광고한 데다 포장 용기도 이들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꿔서 판매됐습니다. 이에 포장지가 중국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선 BTS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매장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BTS 세트는 국내에서만 143만 개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런 실적으로 인해 앞으로 BTS를 향한 전 세계 기업들의 러브콜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BTS 세트. 예. 자, 도쿄올림픽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과 봉사자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쿄는 한때 기온과 복사열, 습도까지 고려한 온열지수 수치가 31.8도까지 올랐는데요. 네. 철인 3종처럼 야외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는 32.2도가 되면 시합이 중단하기 때문에 31.8도면 위험 한계치에 거의 근접한 셈입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야외 경기에서 나선 러시아의 양궁 선수 스베틀라나 곰보에바는 점수를 확인하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서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고요. 네.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는 죽을 수도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도쿄도 고토에 있는 올림픽 테니스 코트의 온도는 한낮에 햇볕을 받으면 최대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유,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이지만 이거 이제 선수들이 지금 걱정되는데 어떤 좀 조치가 시급할 것 같아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테니스 경기의 시작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했는데요. 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기권하는 선수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선 탓에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경기를 기권할 정도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자, 올림픽 또 다음 소식 있습니까? 네, 이번 올림픽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금메달 유망주들이 대거 탈락하는가 하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개막식 성화점화의 최종 주자이자 일본의 테니스 슈퍼스타 오사카 나오미도 대회 초반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4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기대주지만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완패를 기록했고요. 네. 또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선 우리나라 선수가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남자 단식 세계 랭킹 38위의 허광희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배드민턴 간판 스타 모모타 겐토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모타 겐토 선수는 2019년 11개 대회에서 정상을 있으며 배드민턴 남자 단식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는데요. 네. 하지만 28일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허광희 선수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대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허광희 선수는 이전에도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2005년 코리아 오픈 예선에서 정상급 선수 리총웨이를 잡아낸 적도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광희 선수는 그 탑에 있는 선수를 그렇게 잘 물리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곧 허광희 선수도 이제 탑이 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더 좋은 경기 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또 응원을 해야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 도쿄올림픽 시작함과 동시에 뭐 양궁부터 해가지고 뭐 펜싱, 또 어제는 또 야구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결과가 또 있었죠. 참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도쿄올림픽이 이게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열릴 수 있겠느냐?